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원격으로 만나야 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늦잠을 잘 수는 있긴 하지만 학교를 못 오는 게 아쉽죠? 네. 선생님도 같은 마음 첫째 화면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선생님 이름은 변준한입니다. 자, 과목은 현재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바로 통합사회 과목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발을 체크하는 공간, 건물을 우리가 본관이라고 하는데 본관 1층 정중앙에 있는 제1교무실에 있어요. 어, 마지막에 보다시피 선생님 연락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선생님의 사생활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다, 궁금한 게 있다, 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 본관 1층 제1교무실로 찾아오면 선생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거나 또 1년 동안 선생님을 찾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제1교무실로 찾아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를 좀 꼼꼼하게 본 친구들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일주일에 총 3시간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자, 근데 통합사회 뒤에 A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B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A가 붙어 있는 시간이 2번 있을 거고 B가 붙어 있는 시간이 1번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통합사회 A를 맡게 되었고요. B는 유수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건 일주일에 2시간씩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재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교재는 자, 여러분들이 받은 통합사회 교과서입니다. 자, 비상 출판이고요. 주황색 커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유인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또 그 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어려운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교과서엔 없지만 선생님이 유인물로 나누어 준 내용들 또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쵸, 선생님의 수업이다. 자, 선생님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에 시험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각각의 교과서 단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차례 부분을 펴볼까요? 보면은 총 9개의 단원이 보이죠? 그러면 통합사회 A 시간엔 어떤 걸 배우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 가장 윗부분에 있는 1단원 읽어볼게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건 통합사회 B 시간에서도 유시원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실 거고, 선생님도 이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단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그냥 사회가 아닌 통합사회에 대해서 배우는지 이 단원에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단원 오른쪽에 있는 4단원 함께 볼게요. 자, 인권 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수 있는 단원이길 바래요. 우리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또 어떤 학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 2라는 과목에서 인권, 그리고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죠. 네, 다뤘습니다.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함께 통합사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4단원 밑에 있는 5단원,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중학교 사회 2 시간에 배웠던 건데, 수요, 공급, 환율, 이런 내용들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본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경제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는 그 중요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이 경제 공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문이과가 통합됐지만 대학 전공상으로 문과와 관련된 전공을 가게 된다면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이 경제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를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어려워하지 않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 통합사회 시간에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를 아마 마무리할 것 같고요. 2학기에는 6단원 사회 정의와 불평등, 이 단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 불평등, 이런 내용도 얼핏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불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대부분 평등하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평등하지 않은 것, 공평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해 준 건 차별이 있는 것, 또는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주 일리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한쪽의 입장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이 불평등 문제를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등 단원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향성 또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8단원, 7단원, 문화와 다양성. 이 단원도 선생님이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연예인이나 뭐 영화, 가수 등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선생님이랑은 1, 4, 5, 6, 7단원을 진행할 거고, 그 중에 1학기에는 1, 4, 5단원, 6, 7단원은 2학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1, 4단원을 진행할 거고 5단원은 기말고사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은 오늘부터 이제 통합사회 우리 1단원에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 여러 반에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회 과목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이 사회라는 과목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많은 친구들이 사회라는 과목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선생님도 사실은 학생 때 사회 과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2, 3학년이 돼서야 수능 과목으로 사탐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회 과목을 열심히 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 과목이 이런 점에서 좀 배울 만한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 또는 사회를 공부하는 목표 같은 것을 설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 과목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사회라는 게 뭔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는 한자로 모일 사자와 모일 회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사회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한국 사회라는 식의 어떤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한국 내에서의 사회,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사회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연결망, 네트워크를 또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회라는 건 다양한 인간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서 뭔가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 즉 우리 인간은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한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학교에 선생님들도 없고 등등등 그냥 나 혼자 오로지 스스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음. 교실이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상상한 그 모습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건 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도 이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이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없고 식당이 없고 뭔가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선생님에게 너무 큰 타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굶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 대화하는 거,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없으면 이 이야기들을 하지 못해서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뭔가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굉장히 우울하고 좀 암울한 시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생님이 학교를 나올 수가 없겠죠. 학생이라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돈을 못 벌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나 뿌듯함,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도 그런 느낌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며칠 살다 보면, 아마 죽지 않을까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선생님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뭐 아까 말했던 가족, 친구 등등이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우울할 거고 혼자 살아가는 데서 어떤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 거예요. 즉,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왜 사회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뭔가를 배우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학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간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설문에서 가장 많이 적어줬던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은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제 대마초의 어떤 합법화, 불법화 이런 내용을 관심 있다고 적어준 친구도 있었고, 또 그다음 국제사회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에 대해서 적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지구 사회에는 정말 많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만 넘어간다면, 어,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죠. 학교 폭력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대마초 문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쿠데타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고민해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바람직한 방향을 어떤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탈. 일탈을 하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좀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왜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흡연을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탈을 할까? 궁금하죠? 자, 그때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바로 이 사회 학문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이 친구를 굉장히 안 좋은 학생으로 낙인을 찍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과목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봤거나 접해봤을 만한 갈등으로는 뭐 성별 갈등도 있고 또 세대 갈등,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와 그다음에 노년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인종 갈등,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해 좀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었죠. 이처럼 이 사회 갈등과 분열은 한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 서로 다른 의견이 이렇게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그냥 서로 싸우고 이 갈등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어떤 뉴스 기사 댓글들을 보게 되면 그 댓글들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입장만을 그냥 이야기하고 끝이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둘 간에 두 의견 간에 뭔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찾지 못한 채로 각각의 주장이 서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회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사회 과목입니다. 사회 과목은 어떤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정부 형태 중에 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영국이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이런 모습, 이런 정부 형태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뭐 대통령제에 대해서 각 교과서, 사회 교과서에서는 장점도 알려주고 단점도 알려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모습은 어떤지도 알려주고 이것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우리가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걸 좀 이렇게 막아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행복을 주제로 해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처럼 뭔가 사회 과목에 나와 있는 주제는 다른 친구들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토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친구의 말을 비판적으로 좀 분석해 보는 연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여러분들은 나의 의견 중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의견 중에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보다 그 의견의 갈등 관계를 조금 좁힐 수 있게 됩니다. 더 바람직한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개인의 발전 측면을 좀 볼게요. 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 고1이 됐으니까 모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출근하기 직전에 오늘부터 나오지 마!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화만 씩씩씩 내고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법을 만약에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사회 2 시간에 이 노동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있었으면 기억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자, 선생님이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법에 따르면 우리가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31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즉 사장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해고 통지를 받았으면 30일 동안 그날 해고 통지를 받았으면 그날 잘리더라도 그 이후에 30일만큼 일했다고 가정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보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치 관련돼서 정치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정치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공부한 사람도 어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 근데 이때 우리가 정치를 알고 이 그 정치권에서 각각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비판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비판은 비, 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비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정당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간에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거고, 이- 결국 이게 다 모여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성장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의 발전 측면을 볼게요.
이제 앞서 말했던 개인의 발전 측면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4단원에서 배우게 될 인권 문제, 그리고 또 6단원에서 배우게 될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걸음이 되는 거죠.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권 문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권 침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회 과목이라는 걸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는 인간과 사회 현상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로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출석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좀 들어보고 사회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자, 그 이후에 자신이 올해 2021년 이 1년 동안 사회 시간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자, 너무 거창한 목표를 생각해 낼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다고 적어준 사회 현상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과제 열심히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